안녕하세요. 이교수입니다. 7천년 전 규슈 북부와 한반도 남부에는 어민들이 이동 생활을 하면서 해협을 왕래했다. 석기시대 후에는 한반도의 금속길을 찾아 바다를 건너게 된다. 그림은 빙하기 후 지금부터 1만 년 전후에 도레인들이 일본으로 유입된 경로이다. 기원 전으로부터 일본은 한반도와 교류가 활발해져서 대륙 문물이 한반도를 통해 유입되고 낙동강 구사국에서 대마도, 이끼섬을 경유하여 북부 규슈에 이르는 경로가 위지 외인전에 적혀 있다. 그림은 유전자 해석에 의한 일본인 유전 계통과 이동 루트이다. 이런 일본 기록은 만년 이상 아주 오래전부터 남해안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에 교류가 왕성히 있었고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문물이 전해졌으며 대마도, 제주도를 포함 한반도 남해 바다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모두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은 벼농사의 전파이며 일본은 기원전 3세기경 전래되었다. 그런데 근현대에 와서 강개토 대왕, 줄여서 태왕, 비문이 외가 10여 년인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가야,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 삼았음을 증거하는 기록 유물이라고 일본은 주장한다. 그림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로 태왕 비문을 외가, 백제, 신라를 복종시켰다는 기록 유물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391년은 백제가 고구려를 쳐서 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강성했던 근초고왕의 손자 진사왕 시기인데 이러한 백제를 외가 신민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외가 힘이 있었다면 당연히 외는 백제로 가는 길목인 남해안에서는 물론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전라도 목포와 보성을 원으로 이어긋는 선 바다쪽 육지에서조차 육안으로 보이는 제주도는 가볍게 손아귀에 취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 역사상 외에게 정복당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 기록을 보면 탐나국은 661년 외에게 처음 조공을 하고 673년 외로부터 탐나 왕과 왕자가 관의를 받는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일본도 선진 문물을 받기 위해 중국에 수많은 조공을 했고 또한 외의 나국 왕이나 야마타이국 여왕 히미코 그리고 외의 오왕이 중국 왕조의 신하로서 책봉을 받았다. 외, 즉 일본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중국과 대등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것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책봉이 형식 이상의 실질적 규정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관이 조공과 상관없이 탐나와 일본과의 관계는 대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관계에서도 탐나국에 일본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 정권이 해결해 주었다. 아무튼 탐나국은 498년 백제의 복속, 508년 중국 양날에서 제작된 양직공도의 백제 부영국, 즉 속국, 662년 신라에 와서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는 기록만 보일 뿐 외가 강국이라면 탐나국을 먼저 복속시키거나 해야 할 텐데 탐나국이 백제 신라의 속국이 되어도 외는 아무런 손을 못 쓰고 있다. 그리고 탐나가 신라에 와서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신라가 강국임에도 그저 가만히 있는데 탐나왕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나 오늘부터 신라의 속국이 되겠소 하는 것은 아니다. 복속되기 이전에 신라의 무장 세력이 바다를 건너 탐나로 가서 탐나를 제압할 힘을 보였던가 아니면 신라가 바다를 건너가서 탐나를 제압할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을 탐나가 어떤 사건 등으로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와서 항복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660년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킬 힘을 보였다 하더라도 탐나까지 신라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올 힘을 가지지 못했다면 탐나는 662년에 신라 왕에게 와서 항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바다 건너 제주껏 올 테면 와봐 하고 배짱을 부렸을 것인데 신라의 수군력을 확인한 탐나는 꼬랑지를 내려 신라의 속국이 되었던 것이다. 탐나가 신라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신라의 지상, 육상의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며
서해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패배시켰던 당의 군사력을 넘어섰던 것이다. 왜냐하면 신라가 당에게 밀렸다면 탐나는 신라마저 삼키려는 당에게 복속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는 한반도 침략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남부 요지에 있는 탐나를 자기 것으로 복속시켜야 했을 텐데 10여 년 사건인 391년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로도 잠잠했다. 요약표에서 일본의 탐나 복속 기록은 전무함을 보여준다. 작가 오야 소이치는 저서 불꽃은 흐른다의 조선편에 제주도 사람들은 한반도 본토와 달리 성격이 온유해서 생활 양식이 일본에 가깝다고 적어 놓았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신들과 가깝다고 탐나를 돌보는 배려 차원에서 한반도 내 백제 신라 가야를 정벌했으면서도 남해 바다는 물론 한반도 육지에서도 빤히 눈에 보이는 탐나를 놔두고 있었단 말인가? 10여 년 사건인 391년보다 100년 이상 전인 3세기에 이미 대마도는 중국인에게도 외로 분류될 정도로 이미 외인들의 땅이었다. 삼국사기에 신라 18대 실성 이사금 7년인 408년 외인들이 신라 습격을 위한 대마도 내 군영 설치 기록이 있다. 대마도를 왜가 이 정도 이용했다면 규슈에서도 육안으로 보일 듯한 거리에 있는 탐나, 즉 제주도도 백제와 신라를 침략하는 전초 기지로서 또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거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이 틀림없다. 이럴진데 왜의 힘이 백제 신라 가야 삼국을 제압할 정도로 강성했다면 제주도를 그냥 둘 리 없다. 그런데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계속 한반도 내의 정권에게만 복속되었다. 왜 일본은 제주도에 손도 못 댔던 걸까? 바로 제주도에는 한반도 정권의 힘이 뻗쳐 있으니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수군조차 약하니 왜는 바다에서 다 막혀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거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쟁과 아주 먼 해외 교류를 통해 수군력이 매우 강했다. 일례로 신라당 연합군과 백제 유민 외 동맹군이 맞붙은 백제 부흥 전쟁인 663년 백강 전투에서 신라 수군은 참전 없이 당 수군의 170여 척 함선이 1000척에 가까운 외 함선과 맞붙어 외 함선 400여 척을 불살랐으며 여러 유명 역사서들이 연기와 불꽃은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바닷물마저 핏빛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초박살을 내어 나머지 패잔병들을 그들 나라 외국으로 주랭랑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의 수군을 7년 뒤에 약 7년간 670에서 676년까지 신라와 당이 맞붙은 나당 전쟁에서 신라는 671년 서해해전, 676년 기벌포 앞바다 해전에서 모두 그 당군을 개박살내고 완승을 거두어 버린다. 신라 행방의 기초를 무척이나 주의 깊게 주목하던 일본은 마침내 드러낸 이 전쟁 결과에 아주 몹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의 크기는 그 뒤 놀라운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 일본의 충격 행동은 다음 회에 올리겠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국가들이 수군이 강했던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는데 그 내력을 살펴보면 고조선이 한반도 남부 여러 나라와 중국 한나라의 교역을 방해한다고 BC 109년 바다를 건너 쳐들어온 한나라 7천 수군을 고조선은 격퇴시켰다. 근초고왕은 서해를 통한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남 일대만이 아니라 일본 열도까지 교역하고 나아가 바다 건너 요소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동진과도 물자 교류를 했다. 526년 백제 스님 겸익은 바닷길을 통해 인도까지 갔다 왔다. 광개토 대왕은 392년 백제 수군기지 관미성을 빼앗아 백제를 누르고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했고 심지어 백제 신라 일본이 중국 내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는 것을 7번이나 서해상에서 막은 것이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수군력을 보여주었다. 가야 또한 일찍부터 철을 일본,
낭랑, 대방 등지로 해상무역을 통한 수출로 부를 이룩한 국가였다. 이런 기록들은 고조선 이래 한반도 국가들이 얼마나 수군력이 강했던가를 보여주며, 이런 연고로 498년에 백제, 662년에 신라는 바다를 건너 탐나국을 가볍게 제압, 복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왜가 백제에 가야 신라를 신민 삼았다는 주장은 일본 스스로 거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라산 시인거리가 160여 킬로미터로 백제에 가는 길목 남해안에서는 지표처럼 눈에 보이는 탐나국, 즉 제주도를 왜는 손도 못 댔는데 손대기 쉬운 태양비를 만지작거려 백제, 가야, 신라를 왜가 신민 삼았다고 일본이 주장해봐야 납득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빨간색 원 안쪽이 제주도 시인거리이다. 시인거리는 육안으로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거리이며, 제주도는 규슈에서도 맨눈으로 보일 듯한 거리에 있다. 첨언하면 왜는 한반도 국가들에 비해 수군력이 한참 달려 건들지도 못했던 제주도, 그 바로 맞은편 맨눈으로도 보이는 육지인 한반도 남부에 왜의 임나일본부 또는 군사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는 근현대 일본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림은 일본 교과서의 임나일본부 경영에 따른 가야 영역이다. 3세기에 대마도는 이미 중국 문헌에 조차 왜에 속한다는 기록도 있는데, 탐나, 즉 제주도는 왜에 복속당한 역사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 놀라운 것은 왜가 이렇듯 광대하게 한반도 남부를 차지한다고 해놓고도 의아스럽게 코앞, 맨눈에 보이는 제주도는 손도 못 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이교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